여러분, 저 사랑의 눈이 멀면 자기 앞길도 안 보인다는 말, 제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었나 봅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중독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직장 후배를 챙겨주겠다며 시작한 카풀이 어떻게 한 여자의 커리어와 10년 넘게 쌓아온 명예, 그리고 소중한 가정을 통째로 집어삼켰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맹목적인 희생 끝에 처참하게 버려진 제 아내의 모습과 제가 그들을 어떻게 제 인생에서 도려냈는지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올해 37살, 안정적인 직장에서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린 35살이고 한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7년 차로 아이는 아직 없었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목한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이라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독종이자 에이스였죠. 저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고 아내의 성취가 곧 저의 기쁨이라 믿으며 지극정성으로 외조해왔습니다. 적어도 그 훤칠한 신입이 아내의 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녁 식사 도중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29살인데 인생 서사가 좀 독특하다고요. 20살이 되자마자 군대에 입대해서 직업군인으로 부사관 복무를 꽤 오래 하다가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공부를 시작해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내는 요즘 애들답지 않게 군기가 바짝 들어 있어서 예의도 바르고 몸이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아주 탄탄해서 마케팅팀의 분위기가 확 산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허허, 당신이 좋은 후배를 얻었네. 일 가르칠 맛 나겠어.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게 제 가슴을 도려낼 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사건의 시작은 장대비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큰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연일 야근을 하던 시기였죠. 밤 11시가 다 된 시간 퇴근하려던 아내가 회사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마침 같이 야근을 마친 그 신입 친구를 마주쳤다더군요. 비는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그 친구는 우산도 없었고 하필 그날따라 택시 호출 앱은 먹통인 상태로 난감해 보였답니다. 아내는 팀장으로서 길바닥에 비를 맞고 서 있는 후배가 안쓰러워 집이 어느 방향이냐 가는 길이면 데려다 주겠다고 가볍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알고 보니 그 신입의 집이 저희 집에서 도보로 딱 5분 거리인 바로 옆 단지 아파트였던 겁니다. 비에 젖어 탄탄한 몸매가 드러난 흰 셔츠 차림의 후배가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라며 깍듯하게 인사하고 조수석에 올라탔을 때 좁은 차 안에는 빗소리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 참 좁네요. 어떻게 바로 옆 단지일 수가 있죠? 라며 박장대소했고 30분 남짓한 드라이브 동안 아내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연하남 특유의 패기와 건강한 에너지에 묘하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집에 돌아와 평소보다 훨씬 상기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인연인가 봐. 그 신입 친구 우리 옆 단지 살더라. 가는 길에 내려다 줬는데 어찌나 고마워하던지 깍듯하게 인사하는 게 참 바르더라고.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사회생활도 참 잘해. 어차피 같은 시간 출퇴근인데 비 오는 날이나 오늘처럼 야근하는 날엔 종종 태워다 줘야겠어. 혼자 운전하면 졸리기도 하고 기름값도 좀 아껴보고 좋잖아? 요즘 기름값 무서운 거 알지? 나름 팀장으로서 팀원 사기 진작도 시키고 말이야. 낯선 타지에서 고생하는 후배를 챙기는 아내의 마음이 그저 대견하고 따뜻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한 동승은 곧 금지된 불륜의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격주에 한두 번, 날씨가 나쁜 날에만 한다던 카풀이 어느덧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의 휴대폰에는 집 앞입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팀장님 이라는 메시지가 도착했고 조수석에는 늘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의 뜨거운 라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그 커피 인증샷을 찍으며 오늘도 우리 막내가 내 취향 저격했네 라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아내의 출근 시간은 평소보다 30분이나 빨라졌고 퇴근은 점점 더 늦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실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아내의 차를 기다리며 꼿꼿하게 서 있는 그 건장한 신입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넓은 어깨,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체격이더군요. 제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보, 너무 매일 태워다 주는 거 아니냐. 그 친구도 불편해할 거고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냐. 당신 차인데 남이 매일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게 난 좀 신경 쓰여 라고 넌지시 걱정 어린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숟가락을 탁 놓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이 속 좁고 예민해졌어? 걔가 군인 출신이라 성격이 얼마나 싹싹하고 예의 바른데 아침마다 커피 사다 놓고 기다리는 정성 안 보여? 걔 덕분에 내 업무 잡무도 반으로 줄었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도와주는데 그래. 내가 마케팅 팀장이 돼서 길 건너 사는 막내 후배 하나 챙겨주는 게 그렇게 안 이꾸어? 당신 정말 사회생활 안 해본 사람처럼 왜 이래?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 내 동료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지금? 당신 이런 태도 정말 숨 막히고 정 떨어져. 오히려 저를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진 의처증 환자로 몰아쓰는 아내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효율과 동료애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은 추악한 진실을 저는 그때까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후로도 제가 입만 번긋하면 또 시작이네. 그 좁은 속 터지는 소리 라며 저를 무시했고 점점 더 그 신입과의 카풀을 정당화하며 자신의 일상을 은밀하게 재편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편한 슬랙스나 바지 정장 위주로 입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타이트한 원피스나 짧은 치마를 고집하기 시작했고 화장대 앞에서 향수를 뿌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차를 같이 쓸 때면 조수석 시트의 각도가 평소와 다르게 뒤로 푹 젖혀져 있거나 매트 위에 흙먼지가 가득했고 차 안에서는 제가 전혀 쓰지 않는 낯선 남자의 묵직한 머스크 향수 냄새가 미세하지만 아주 불쾌하게 감돌곤 했습니다. 결정적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아내의 휴대전화에 온 알람을 우연히 본 날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카풀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집 앞에서 기다릴게요. 오늘 입으신 원피스 정말 누나한테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대화라고 하기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메시지였죠. 저는 그날 이후 블랙박스 칩을 수거해 밤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이미 팀장과 신입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아파트 근처 한적한 곳에 멈춰 설 때마다 29살의 그 건장한 신입은 아내에게 서슴없이 스킨십을 했고 제 아내는 35살의 커리어 우먼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교성을 내지르며 그에게 안겨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의 운동으로 다져진 그 신입의 몸을 더듬으며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로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팀장으로서 가장 빛나던 어느 날 회사 게시판과 임원진 메일로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회사 공금으로 기름값을 청구한 내역이 담긴 카풀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시원하지만은 않더군요. 제가 보낸 보고서는 순식간에 사내에 퍼졌고 전략기획실과 인사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회사는 대외적인 이미지 타격과 사내 분위기 저하를 우려해 이 사건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매듭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소환된 두 사람에게 내려진 결론은 냉혹했습니다. 사내 불륜과 더불어 법인 비용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기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조직을 위해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라는 최후 통첩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아내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의 여주인공 연기를 하더군요. 아내는 인사팀장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그 29살 신입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막 군 복무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신입입니다. 모든 건 팀장인 제가 강요하고 주도한 일입니다. 앞길이 구만리인 후배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으니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사직하겠습니다. 대신 저 친구는 회사에 남겨주세요. 아내는 본인이 모든 화살을 대신 맞으며 장렬하게 전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훤칠하다던 신입놈은 회사에 유부녀 팀장과 노란한 불륜남으로 소문은 다 났지만
아내가 닦아놓은 거래처, 라인과 업무 성과를 그대로 물려받아 뻔뻔하게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내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평소 여러 헤드헌터를 통해 제안받았던 외국계 대기업 이직 자리가 있었거든요. 이런 회사 하나 옮기면 그만이지. 내 사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라는 아니라고 오만한 생각으로 그 남자를 구원한 겁니다. 하지만 인과응보의 칼날은 생각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아내가 이직하려던 외국계 기업의 HR 부서에서 평판 조회를 시작했고, 업계가 좁다 보니 사내 불륜 및 공급 유용으로 인한 권고사직 소문이 빛의 속도로 퍼졌습니다. 결국 최종 서명만 남겨두었던 연봉 1억의 이직 제안은 하루아침에 취소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아내는 구직 사이트를 전전하다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연봉이 반 토막도 안 되는 경기도 외곽에 이름 없는 영세 중소기업으로 눈을 낮춰 다운그레이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 테헤란로의 팀장 자리를 잃고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과장으로 출근하게 된 아내. 그 비참한 반전은 이직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팀장이라는 완장과 번듯한 지위, 그리고 자신을 후원해줄 재력을 잃고 보잘것없는 처지가 되자마자 그 29살 신임놈이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아내는 이직 후에도 그놈에게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조금만 참아 내가 자리 잡으면 너 데려올게 라며 매달렸지만 그놈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급기야 어느 밤 술에 취해 아내를 찾아온 그놈은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을 쏟아내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누나, 나 사실 누나라는 사람보다 누나가 가진 배경과 능력을 좋아했던 것 같아. 팀장님이 결제해주던 그 비싼 술자리, 누나 차 타고 편하게 다니던 출퇴근길, 그게 좋았던 거지. 지금처럼 월급 밀리는 중소기업 다니면서 궁상 떠는 누나는 내 스타일 아니야. 누나 옆에 있으면 나까지 불행해질 것 같아. 우리 여기서 깨끗하게 끝내자. 더 이상 연락해서 내 앞길 막지 마. 아내가 자기 인생과 커리어, 명예까지 통째로 던져가며 지켜준 그 남자는 아내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자마자 낡은 신발 버리듯 그녀를 걷어찼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자신이 숭고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그저 젊은 남자의 철저하게 계산된 기회주의적 접근이었음을 깨닫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아내는 매일 밤 술에 찌든 채 제 집 문 앞으로 찾아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화장기는커녕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초췌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예전에 그 당당했던 커리어 우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그놈이 그렇게 밑바닥일 줄, 나를 도구로만 생각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당신뿐이었는데 내가 눈이 멀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당신 발 닦으며 속죄하며 살게. 제발 이혼 소송만은 취하해줘. 나 지금 너무 무섭고 힘들단 말이야. 바닥을 기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아내를 보며 저는 소름 끼칠 정도로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던 그 남자는 예전 직장에서 당신 자리 꿰차고 잘 지내고 있더라. 당신 인생 던져서 그놈 앞길 화려하게 닦아줬으니 이제 멀리서 그 결과물이나 흐뭇하게 지켜보며 살아. 나한테는 당신 같은 사람을 다시 내 곁에 둘 의지도 단 1%의 동정도 남아있지 않아. 저는 확고합니다. 별거 기간 동안 제 마음의 상처는 이미 흉터가 되었고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마지막 서류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 쥐꼬리만 한 중소기업 월급으로 상간남 위자료와 제 재산 분할, 그리고 홀로 남겨진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꽤나 처절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본인이 카풀이라는 호의를 배신으로 바꾼 대가이자 생명을 경시한 죗값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지위와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희생은 숭고한 로맨스가 아니라 어리석은 파멸일 뿐입니다. 특히 불륜이라는 부정한 길 위에서는 그 결말이 이토록 잔인할 수밖에 없죠. 제 사이다인 듯 씁쓸한 현실 참교육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진짜 제 삶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자의 대처가 공감이 가신다면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리며 사연과 비슷했던 경험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